자,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20만 5,500원에 문자 또 나가있죠. 1시 49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 부분이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에만 하여간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문자를 내보내고 있는데, 마감 때까지 갈 때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추가적인 재료 노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부분 넘기면의 기준을 잡는다 했어요. 마지막 문자 나간 게 20만 3천 원 기준이고 15%까지 또 추가 확대의 범위를 설정을 했고 20%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상향한 부분 22만 원 유지하고 양극재 핵심 기술 활용 해외 공장 정보 승인 뭐 이런 내용과 함께 메이저 2차 전지 업체 탄력 반등 테슬라의 뭐 영향이죠. 그 부분도 있고 상반기 포드 대규모 신규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 못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 차익 실현은 안 합니다. 가져갑니다. 오늘의 기준은 가져가면서 대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금양 미래나노텍 부분의 차익 실현 여부 결정을 칠 거고 내일 포스코 엠텍 들여다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쪽에 오늘 개장 초부터 어제부터 해서 좀 많이 집중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터져줬습니다. 상당히 터져줬어요.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뭐 점진적으로 또 변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프로그램 수급 부분은 상당합니다. 이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장중에 그 포스코 케미칼 올려드릴 때 현재가 창에서 요걸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그죠? 포스코 케미칼 요 부분을 83,453주 지금 이 부분을 한 번 더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14만 5천주 추가 확대가 되면서의 흐름이에요. 시가총액이 15주짜리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뭐 포스코 케미칼 7월 28일 날 20%도 올라갔는데 오늘 뭐 VI도 발동됐는데 그 이상 못 움직이겠어요? 미래나노텍 뭐 상한가는 못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뭐 상한가 간다, 뭐 또 추가 폭등 나온다 이런 개념의 설정 범위가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문자 쌓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저렇게까지 발송된 문자가 꼭 좋은 현상이냐 라고 했을 때 글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뭐 우리 VVIP 회원님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실 몫이 되는데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만 단문 문자가 나간 게 오늘 기준에서만 단문 문자 나간 게 9통 기준이 될 거예요. 9통. 오늘 기준에서만 9통의 단문 문자가 나갔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서도 단문 문자가 꽤 나갔죠. 아름아름 나갔어요. 그리고 전략을 IT 쪽이냐 2차 전지 쪽이냐 해서 전략을 굉장히 여러 번 설정을 잡아드렸었어요. 여러 번.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사실상 18만 5천 원의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그건 뭐 좀 이따 영상을 한번 보시고 25일 문자 그리고 20일 날 문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문자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인데도 뭐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잡아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2차 전지를 전량을 축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0일 뭐 이런 자락에서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그 문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20일 날 기준에
이렇게 18만 3천원에 만약에 2차 전지를 가져간다면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얘를 설정을 한다. 우리가 2차 전지를 가져간다면 2차 전지 기준에서는 얘를 설정한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9%나 밀려요. 2차 전지 기준에 18만 3천원. 그리고 20일이에요. 이게 정확히 보셔야 돼. 20일입니다. 25일이 아니에요. 25일날 똑같은 가격으로 또 문자 나갑니다. 25일날.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 18만 3천원. 그 다음에는요. 오늘의 기준이 되겠죠. 오늘의 기준인데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자고요. 영상을 조금 전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상을 한번 더 보시자고요. 보셔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영상이 있어요. 공지사항을 이렇게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10시 6분짜리 영상, 이게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의 영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대한 설정 범위, 그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 관망이었죠. 분명히 편입으로 바꿉니다. 편입으로. 가격은 얼마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관망이었는데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잡아서 기준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 부분이 얼마의 기준이에요? 18만 5천원의 기준입니다. 18만 5천원의 기준. 그러니까 이러한 그 포스코 케미칼의 편입 설정 범위 이 기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죠. 자, 26일자 저 포트폴리오 구성의 문자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다 봅시다. 그리고 왜 2차 전지에서 이쪽을 탑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지 부분도 같이 들여다 보시죠. 지금 고점 넘기면 또 들어간다고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나노텍은 계속 고점 뚫고 있어요. 얘도 23%까지 뭐 상한가 못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야, 대박이네 오늘. 그리고 자 봅시다. 포스코 케미칼 오늘 문자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18만 5천원에서부터 11시부터 단계별로 문자 나가는 걸 쭉 보시면 19만 3천원, 19만 4천원, 19만 5천원, 19만 6천원 1,000원 단위로 계속 나갑니다. 왜 이렇게 나갈까요? 왜?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2,000원 단위로 문자 나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문자 나가냐고. 그냥 막연히 주가가 올라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죠. 명확하게. 이렇게.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위에서부터 볼까요? 그냥 쭉.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일을 저장을 일단 하고 파일 저장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뭐 문자 사인 나간 부분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반기부터 해서 쭉 들여다본 이유, 뭐 수익 범위는 뭐 빠르게 넘겨드립니다. 하반기부터 해서 들여다본 이유, 그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오늘 아침까지도 포스코 케미칼 설정 잡으셔야 된다라고 표시를 해드렸고, 오늘 뭐 현대차 날라갔고,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 하나솔루션 드디어 움직임이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9%대까지는 폭락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 그쪽은 우리는 물량이 이제 지금 제로 베이스, 미래나노텍 지금 25% 폭등입니다. 네. 지금 테슬라 쪽의 기준이 시가총액이 6이었단 말이에요. 작년도 올해 그 이전에 작년 기준에, 그래서 미국 쪽의 기준은 5위였어요. 그 부분이
10위 안에도 못 들어왔어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6위였던 애가 어마어마하게 물려 떨어진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다행스럽게 25일 기준으로 테슬라가 시가총액 10위로 복귀를 합니다. 미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을 전체적인 2차 전지 종목의 기준에 비중을 12월달, 1월달 낮춰놨던 상황이죠. 12월달, 1월달 비중을 낮춰놨던 상황입니다. 얼마에서? 최대 20%의 비중에서 10%로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 5%까지 낮춰놨죠. 그러니까 실제 계좌에서는 하반기 기준에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 기준에 에코프로하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설정을 했는데 하반기 포트폴리오 이거는 이제 안 건드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편입만 하고 매매를 안 했다라는 기준에 에코프로를 얼마? 14.3%에서 1월의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시면 얼마? 4.5%로 많이 줄여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11월 말 뭐 하여간에 정점 찍고 12월 1월 달에 2차 전지 조정을 일정 범위를 피해갈 수 있었어요. LG화학도 20%에서 15%로 줄였던 거고 상당 부분을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기준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재차 오늘 뭐 엄청난 매매 강도를 드릴 정도로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또 한번 바꿀 즈음이 됐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7월 28일 날 시가총액 9조일 때 이때가 시가총액 9조였어요. 9조. 하루에 20%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9조인데 13조 7,696억의 양극재 수주를 GM으로부터 받아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루에 20% 올라왔어요. 9조짜리가 시가총액 9조짜리가.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8월 17일 날 뜬금없이 IRA 진행 미국에서 IRA는 뭐라 그래서요? 미국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보수인 것처럼 흉내를 낸 거죠. 미국 쪽의 원자재를 쓰지 마라.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응? 그리고 결국은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네. 폐배터리 아니 무슨 말이 됩니까? 폐배터리 같은.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왔죠. 그러니까 IRA를 진행하고 중국 거를 못 쓰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우리 그 정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얘기가 어디선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래 폐배터리야. 그래가지고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데서 전부 우리도 폐배터리 쓰겠다 그러면 정부 정책이 그런데 분위기인 거죠. 전남 도청까지도 우리도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폐배터리가 뭐 진입시장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세비캠, 성일하이텍 신규주였죠.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전체가 다 폐배터리. 그때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도 폐배터리. 근데 윤정도는요 9월달에 9월 중순에 CPI 문제 때문에 곤두박질 칠 때 9월 중순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질적인 폐배터리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고 IRA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체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만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의 IRA 관련된 내용 이걸 바탕으로 9월 이후부터 해서는 에코프로에서 포스코 케미칼로 기준을 설정을 잡아놨죠. 결론은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 하반기에 120% 상반기에 50% 이상의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익을 오롯이 다 가져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도자료가 또 나오는데 GM에 이어서 포드사까지도 야 우리도 양극재 좀 줘. 그것이 9월 말에 방안을 내서 미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회장과 포드사 회장 두 분이서. 응? 공시가 나왔고 뭐 그런 적은 있다. 근데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죠. 농담이 아니라. 저게 10월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분기 실적이 좋네. 1조를 넘겼네. 근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16조에 달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정도 실적 개선 갖고는 의미가 없고 물론 성장성 부각되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에 다 반영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평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장성을 놓고 들어가는 건데, 아니 장이 안 좋다며. 그럼 성장주는 못 사는 거지. 근데 윤정도는 장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차 전지가 끝물이냐 아니냐가 헷갈린다. 정신이 없다 나도. 그래서 좀 비중을 많이 줄여놨는데 다행스럽게 그 비중 줄이고 나서 조정이 깊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니 어제도 SK LG 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 4% 5% 폭등, LG화학 4% 5% 폭등, 삼성 SDI 4% 5% 폭등. 오늘 추가 폭등. 2차 전지 초 난리가 난 거야. 전기차 완성차 업체 현대차 초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러면 문자 쌓인 LG화학 문자 쌓인 추가 문자 쌓인 못 내겠냐고요. 내야지. 내야죠. 농담이 아니라. LG화학 지금 68만 원을 향해서 가는데 66만 9천 원에 문자 쌓인 나갔었죠. 67만 8천 원에 추가 5% 추가 20% 편입 비중. 이런 게 주력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주력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겁을 내서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 1위 삼성전자, 또 시가총액 5위 LG화학, 시가총액 6위 삼성 SDI, 시가총액 이제 2위 LG에너지솔루션을 못 살 때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그게 전문가인 거지. 어디서 잡주 갖고 와서 뭐 우리도 들여다봤던 출입로봇 이걸로 대박 내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럴 바에는 미래나노텍 교육해드리고 2%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포드사에서의 계약이 올해 상반기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면 1분기. 근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까지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테슬라마저 폭락이었는데 그렇게 돼서 나스닥이 밀려 내려갔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테슬라가 10위 안으로 이제 복귀를 했고, 그래 결국은 이제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15만 원대, 예? 또 16만 원대, 그래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12월 25일 야간 교육에서 IRA의 진정한 수혜주는 얘다. 2차 전지 대장주 등급이 가능한 거다. 당연히 얘다. 17만 원의 손절 가격을 설정을 하고 거래대금 급감 및 수급 악화 시에 이 경우에 손절을 한다고 치고 현재 기준에서는 편입의 설정 범위로 대처를 한다. 이게 25일 날 00시 03분의 전략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의 이 전략 부분이 형성이 돼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 지금 전체 뿌려달라고 영상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의 저 전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12월 달 거 저 전략을 안 넣어놨네. 이 전략 링크 다시 주세요. 저 안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을 2차 전지가 끝난 것으로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설정할 거냐. 근데 일단은 그것을 윤정도도 잘 모르겠어요. 중립적으로 범위를 잡고 일단 비중은 줄여놓자. 비중은 줄여놨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돌려질 때 강력한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이 시점 이후에 26일 날 17만 9,500원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저가가 17만 8,500원이었어요. 17만 6,500원이 최저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손절 범위로 잡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1월 2일에도 18만 8,000원. 그리고 1월 아까 보니까 1월 20일, 25일 매매세는 나간 거 있어요. 잘라주세요. 25일 야간에도 23시 19분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개장 전에 08시 57분에도 포스코 케미칼. LG화학을 그 전날 넣었거든요. 얘만 못 움직였어 거의.
오늘 기준에서 19만 3천 원이면 꽤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19만 3천 원이면. 그 기준에 매수 사인을 잡아드린 거는 프로그램이 오래간만에 매수가 들어왔다. 10시 56분에. 그때 기준에 19만 3천 원이면 5.58이면은 포스코 케미칼 엄청 올라온 거죠. 근데 원래 얼마? 18만 3천 원에 어제도 들어갔고, 금요일에도 18만 3천 원에 들어갔고, 어제도 들어갔고, 오늘 기준에 18만 5천 원에 관망이 아닌 매수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꿔드렸고, 그러고 나서 19만 3천 원에도 따라붙는 이유는 거래가 오래간만에 터져서 11시인데 60만 주 수준. 그럼 이건 무조건적으로 100만 주 넘긴다는 거죠. 오늘 지금 180만 주예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거래 터진 거고,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이제 3위, 2위로 올라갈 거예요. 결론적으로 19만 3천 원에 편입, 이게 문자 사인인 거죠. 그 다음에는요, 19만 4천 원에 또 편입. 19만 3천 원에 편입, 19만 4천 원에 또 편입. 근데 비중은 똑같이 신규 편입자 10%예요. 1,000원 단위에서 막 계속 5%씩 늘리는 게 아니고, 자, 19만 3천 원에 편입, 19만 4천 원에 똑같이 10%의 편입. 그리고 19만 5천 원에 비중을 늘립니다. 5%.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위에. 5%. 그리고 19만 6천 원에 그대로 5% 늘린 그 기준. 아직 못 늘리셨어요? 편입입니다. 19만 7천 원에는요. 지금 2만 주 정도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7만 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 편입이지 계속. 메이저가 사재 끼면서 올라가는데 시가총액 그 당시 그 기점에 15조짜리가 지금 16조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또 편입. 응? 유료방도 같이 올려주시고 교육방도 같이 올려주세요. 거래대금이 지금 4위죠.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1,500억이 아니라 더 터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지금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이따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대금, 우리나라 거래대금 2위. 프로그램 순매수도 거의 1위로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했으니까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 LG에너지솔루션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건 헷갈린다. 이것도 뭐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도 현대차까지도 치고 올라와서 일단은 4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현대차가 3위. 그렇기 때문에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얼마? 8만 3천 주까지 늘어났어요. 프로그램이 8만 3천 주. 2만 주에서 7만 주에서 8만 3천 주. 여기서 맴돌고 있었죠. 눌려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편입. 또 19만 8천 원 편입. 계속 편입입니다. 5분봉 기준에서 10시 조금 넘을 때까지 중립이었다면 우리는 18만 5천 원의 저자락에서 관망이 아닌 편입으로 바꿉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네요. 긍정적으로 해석합시다. 그러고 나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요. 이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5MA, 20MA 일본 기준에서 거래를 넘기고 평상시에 100만 주가 좀 안 됐던 부분에 흐름이 나오고, 현대차 지금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현대차 실적에 대해서 공시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그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 일봉 차트 1월 2일 날 올려드렸던 부분 너무 눌려 있으니까 시장도 그렇고, 근데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잡자. 2차 전지 기준에서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냐. 2차 전지를. 그럼 탑픽을 골라내서 걔로 압축을 하자. 나머지 싹 다 버리고, 그럼 우리는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두 종목만 있는 거야. 하반기에 그 엄청난 수익을 냈던 금양도 다 잘라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기준에 미래나노텍의 26%까지 폭등의 그 수익까지 전부 다 우리 거지.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기존의 자료들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에서 요 자료들을 이제 뭐 좀 정리는 해드려서 넘겨드릴 거예요. 오늘 차트나 이런 부분이 없나? 오늘 차트는 요거 한 장 잘랐나요 제가? 오케이. 그럼 오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차트 잘라서 이제 좀 더 보여드릴 거고, 굉장히 포스코 케미컬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죠? 설명하기가 왜 힘들어요 이게? 2차 전지가 끝났느냐 안 끝났냐 나도 몰라. 수급은 꼬여 있어. 결론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자. 대신에 거래가 터지고 강세를 띌 때 설정 범위를 잡자. 편입할 수 있을 때 편입을 하는 거예요. 응? 주봉의 기준에 장악형의 모양새가 아주 이쁘게 잘 떠줬습니다. 응? 수급 범위에 있어서도 아주 부담스러운 수급이었는데 오늘 개선돼 있을 걸로 기대를 좀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빼고 나가는 거지 우리도. 응? 내일 하루면 거래량 수반되죠. 3거래일 만에 기준인데도 OMA, 20MA 거래를 넘기죠. 그죠?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의 흐름 영선 바로 위쪽에 11월 고점 찍고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한 방에 한 방. 뭐 이 한 방을 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이 거래 수반하고의 흐름이. 시장에 연동돼 있던 조정에서 이번에 만등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윤정도 얘기 들으니까 결국은 땡큐하죠. 거래를 수반하고 최소 거래량의 부분을 우린 100만 주로, 그죠? 최소 거래량의 기준을 100만 주로, 그리고 이 150만 주의 기준 거래량에서의 변동성 확장. 왜? 앞에서 150만 주 터주고 7% 한번 나왔잖아요. 응? 오늘의 기준에 시장에서의 서러움을 한 방에 단박에 떨어뜨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꺾임에 되돌림에 크로스에 영선 돌파에 모든 게 포함되어져 있는 그 위치입니다. 이게 바로 주력주와 수익주들을 갖고 가는 이유예요. 어제 기준에 시장은 초강세, 그래봐야 1.3%예요. 퍼센테이지로 시장 초강세라고 해도 1.3% 움직이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가는데 현대로템과 하나솔루션이 못 움직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겨워졌어요.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이거 뭐야 얘네들 계속 갖고 가야 돼? 라고. 근데 결국 현대로템 뭐 별거 아니지만 별로 못 움직였지만 2.8%, 하나솔루션 2.8%. 그게 우리의 주력주에 대한 수익 목표치고 수익 범위인 거예요. 그죠? 주봉의 기준에서 7월 이후의 흐름에 수급 보자 이거예요. 수급. 뻥치지 않고 수급이 이렇게 개판인데 막말로 비중도 안 줄이고 무조건 끝내줍니다 하고 가져갑니까? 이렇게까지 수급 꼬여져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종목에서는 매집주들의 기준이 일부 꼬여져 있는 건 있어도 이렇게까지 꼬여져 있는 건 없어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준에서도 캔들 범위의 설정 범위를 놓고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때 수급이 월등했고 꼬리 달리고 무너져 내리면서, 그래서 12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12월 때 비중 확 줄여버렸잖아. 농담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12월에 비중 확 줄였잖아요. 포트폴리오 비중 보여드렸잖아요. 1월 달에도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였고 여기까지. 그럼 오늘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지금 거래량을 수반하고 장대 양봉을 주면서 장악형의 기준 설정 범위가 포함되어 있으니 결론적으로 내일까지의 주봉에서는 거래가 실린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2월 달의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2차 전지 비중을 늘려요 안 늘려요? 늘립니다. 2차 전지 비중을 늘려요 안 늘려요? 늘립니다. 2차 전지 비중을 늘려요 안 늘려요? 늘린다니까요. 다시금 늘립니다. 그러면 누구를 늘려요? 누구를 늘려? 포스코 케미칼 이외에 얘보다 더 좋은 업체를 데리고 와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보다 좋은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얘는 뚜렷하게 있잖아요. 수주에 대한 내용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응? 완벽하잖아 얘는. 뭐 IRA에 그거 말고 포드사와의 수주, 그 다음에 원재료 부분 공급망, 또 가지고 있는 광산, 그룹사에서 갖고 있는 광산에 대한 뭐가 무섭습니까? 가장 탑이지. 그래서 우리는 LG화학과 문자를 못 보냈네. 진짜 확 그냥 짜증이 그냥 이빠이. 어? 이걸 캡처 뜨는 바람에 아니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소름 안 돋아요? 난 소름 돋는데. 우리나라 2,400개 종목에서 시가총액 16조에 올라온 이 종목에서 하루에 14%의 수익을 어제도 잡고 오늘도 잡아서 결코 놓치지 않는 이 수익을, 그런데도 오늘 매출 없어? 그럼 우리 직원분들 직원분들은 상관없지. 직원분들은 매출 내는 분들이 아니니까 연구원분들부터 해가지고 다들 한강 가야지 손잡고. 어제는 한 달 내내 강조를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들어갔어. 그죠?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의 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 LG화학이 어제 오늘 이틀 만에 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차가, 하나솔루션이, 현대로템이 뭘 갖고 있어도 초대박에 이 상황에서 뭐 한 거야 그럼 여태까지? 바꿔야죠. 그러면 모든 거를. 응? 우리 연구원분들부터 해서 마이너 시절에 어디 가서 딴 데서 무슨 마이너 시절에 무슨 매출도 못 내든 장 좋으면 그냥 알아서 매출 나오는 그런 방식 가지고 와서 내가 잘했어요. 그건 먹히지도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지. 윤정두가 왜 매출이 1인지를 보고 배워서 대처를 해야지. 윤정두에 대해서 신뢰도도 없고 존경심도 없으면은 뭐 하려고 같이 있나?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어제하고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점도 안 잡히는데 막 상한가 가니까 그냥 무식하게 배팅을 해드리나? 그러지 않죠. 미래나노텍 27% 올랐다고 해서 얘를 비중을 막 늘려드려요? 미래나노텍 오늘 문자 2번 딱 나갔잖아요. 평균 얼마에 문자 25,000원에 편입할 수 있었잖아요. 왜? 15,150원에 편입. 그러고 나서 밀려 내려오면은 얼마? 18,000원, 15,150원하고 14,850원에 편입 이렇게 문자 내보냈잖아. 9시 38분 볼까요? 응? 오늘 문자 미친 듯이 나갔지. 미래나노텍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금양까지도. 금양 추가 편입 지금 안 하고 있죠. 왜? 오르긴 오르는데 2차전지 전체가 폭등 나서 같이 오르긴 하는데 자체적인 수급 강도나 이런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결론은요. 자, 미래나노텍 2차 편입 개장초 고점 15,600원 돌파하거나 14,850원일 때 14,85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 2차 편입하고, 그리고 편입을 못하신 분들, 그 라이브 방송 오시라는데 못하신 분들, 그럼 15,850원에서라도 편입하세요. 그럼 700원 격차니까 350원 해주면 평단이 얼마? 15,500원. 낮게 잡으신 분들은 15,000원. 더 낮게 잡으신 분들은 14,800원. 왜? 7%부터 들어갔으니까, 들여다봤으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7%일 때 14,800원 수준에. 그러고 나서 평균 15,000원에. 그리고 그 다음 문자 나가가지고 한 게 15,500원에. 문자 2번씩 나가는 게 있어요 지금 교육? 없죠. SAMG도 문자 한 번 나가고 1% 편입하고 그냥 차익 실현하셨다고 올려놓고 끝. 미래나노텍은 15,000원 기준 잡고 지금 17,5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2,500원 수익이면 얼마? 거의 30% 20% 수준의 수익이에요 오늘 하루에. 그런데 얘는 문자 2번에 끝이야. 포스코 케미칼은요. 지금 문자까지 몇 번 나간 거예요? 지금 문자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추가 10개에다가 전체 포트폴리오 문자 18,000 18만 5천원 문자부터 해서 11개가 나간 겁니다. 11개가 나갔는데 매수를 못해요? LG화학을 어제도 그렇게 악을 쓰고 오늘도 그렇게 악을 쓰고 편입한데 이걸 매수를 못해요?
현대차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얘를 매수를 못해요? 이게 다 우리 주력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이후의 흐름에서 오늘 교육해드리고 매수할 만한 자리가 오면 문자 드릴 테니까 멈춰 계십시오. 문자 안 나갔죠 얘는. 이게 윤정도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오르내 내리내가 아니라. 제주은행 몇 프로예요? 3%죠 지금. 고점 대비 어떻게 됐어요? 제주은행 문자 단 한 번이나 나갔어요? 오늘? 오늘 안 나가죠. 왜 사냐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특히 지금 불기둥방에 계시고 VIP 방에 계신 분들 라이브 방송으로 오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윤정두가 누군지도 한번 보시고 프로필을 누르시면은 윤정두가 누군지 나옵니다. 특히 제휴사, 조선일보 상세 프로필 보기 윤정두가 누군지. 아니 지금 교육교재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연구원들조차 그 교육교재를 무시해. 그런 신뢰도가 없어서 무슨 연구원이야. 다른 데 가야지. 예? 아우 그 얘기하면 뭐예요? 방송 우리나라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TV 방송국 생길 때부터 해서 시청률 1위는 다 잡아냈고 이렇게 방송하면은 시청률 1위 안 나오겠어요? 어제 같은 날 그 폭등 나오는데 마케팅하기 바빠 죽겠는 날 시황을 또 한 10분 15분씩 얘기해요. 이 좋은 시황에 여러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1.3% 시장 움직일 때 내 종목이 1.3% 오늘 시장이 움직일 때 내 종목이 12%씩 시가총액 16조짜리에서 이렇게 어금니 앙당 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 나와줘야죠. 다 오른 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미래나노텍처럼 바닥에서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는. 누가 움직이니까? LG화학이 움직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움직이니까, 삼성 SDI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연동될 수 있는 미래나노텍의 25%대 저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나도 작년 하반기에 시장이 나빴다고요? 이 거짓말쟁이들, 여러분들 말고 그 나빴다고 하는 애들 다 거짓말쟁이지. 아주 못돼 먹은 친구들 같으니라고. 지들이 모르면 활동을 하지 말아야죠. 전문가는 무슨 시가총액 소형주 가지고 어디서 수익 나보셨어 그걸로?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셔야죠. 이제 스타트로 설정이 잡히셔야죠. 가격 올립니다. 농담이 아니라 예전 그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거예요. 올리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예전 수준으로 올릴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의 거래대금 그리고 지금의 시가총액 순위까지 다 잘라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16조까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17위까지 형성돼 있던 18조까지 올라왔던, 그 당시엔 18조여도 17위였어요. 시장이 원체 셌으니까. 지금 LG전자가 17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18입니다. 둘 다 우리 종목이니까 뭐라 할 수도 못해. 그죠? 18위. 시가총액 18위짜리에서 올라와서 18위? 오케이. 시가총액 18위짜리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을 내셔야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오늘 방송 방송국 불 나는 거죠 이제. 악서 가면서.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 종목에서. 이게 진솔한 여러분들의 수익이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방 안에 계신 분들도 중간중간에 흔들리시고 소형주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보고도 싶으시고, 그거는 진짜 소액만 가지고, 얘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모멘텀은 갖고 있겠다.
거래대금은 터져 있겠다. 거래대금 터지는 거에 대한 교육 이번에 해드리잖아요. 일요일날 신청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라고요. 시가총액 18위로 올라온 포스코 케미칼에서의 12% 수익을 원하세요? 아니면 미래나노텍에서의 이 24%를 원하세요? 화장실도 못 가는. 우리가 미래나노텍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래대금 2위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 훌륭한 위치에서. 우리 연구원분들도 마찬가지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주은행 이런 걸로 마케팅 백날 해봐. 윤정두 회원 가입은 안 하세요. 하시겠어요? 윤정두가 뭐 제주은행 초대박 냈네 할 게 없으면 그거라도 올려놓는 거지만은 그렇게 올려놓으시면 윤정두 회원 가입하시겠냐고. 방송에서 맨날 대형주 우량주 얘기하다가 회원 가입은 어떤 거에 기준으로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시가총액 1조 넘긴 상황에서 1조 6천억까지의 그런 상한가의 흐름이. 마케팅 하나도 안 했잖아 제대로. 마케팅 제대로 됐으면 회원 가입 안 하겠어? 하겠죠. 왜? 1월 3일부터 하루당 고르고 방송에서 1월 4일 얼마? 37,000원짜리를 얼마? 87,000원까지 5만원이 올라왔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종목 하나면 되는 거예요. 수익. 그리고 이렇게 주력주에서의 흐름. 계좌 보실까요? 올해 하반기 기준에서의 계좌 23%입니다. 하반기 이후에 계좌 수익률이 23%, 시장의 등락률 5% 올라와 있어요. 지난 6월 말 종가 대비 시장이 5% 올라와 있는데 무슨 시장이 안 좋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 24%의 수익입니다. 그 24%의 수익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런 극대형주에서 다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도 현대차가 마이너스 4%이지만 하이닉스가 플러스 1% 수준이어서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지만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잘하고 비중을 잘 설정을 해놓다 보니 매입 금액이 비중이잖아요. 1억 계좌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24%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원금 회복만 하면 좋겠다며요. 우린 24% 수익이야. 1월 달에는요 10%의 수익입니다. 1월 달에 시장은요, 시장도 10% 수준의 수익이에요. 아쉽게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8% 밀려 있지만 비중 5% 미만이고, 아쉽게도 현대로템이 약보합이지만 이건 뭐 투권 들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뭐 3조짜리. 그리고 1월 기준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하나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계좌 수익 1월 달에 10% 넘기신 분들, 맛있는 거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VVIP 회원님들 이렇게 포트 비중을 설정을 잡아놔 드렸어요. 1억 계좌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볼까요 한번? 은님 2.3%. 언제 기준이에요? 1월 13일 이후에. 편백나무 선생님 1.5%. 계좌 수익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도 정리를 하시고 움직임 가져가야 돼요. 승호사랑님 10%.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이분은 10%예요. 1월 4일 날 대비해서. 근데 못 견디신 거죠. 근데 뭐 종목이 승호사랑님 뭐 나쁘지는 않으셔서. 바라문다 선생님, 김대박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도 손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작년에 비중을 채우신 기준이라면 손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엇박자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건 나중에 한번 다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설정하셔야 되는 분들 기준에서는 꼭 말씀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하여간에 포스코 케미칼의 이 엄청난 등락률, 추가 매수자인 나갑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응? 아니, 농담이 아니면 뭐 얘를 가지고 우리 소중한 종목을 가지고 뭐 지금 장난을 치거나 할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차익 실현 언제 합니까? 양봉인데 뭔 차익 실현을 해요? 오버슈팅이 끝나고 프로그램 쪽에 뭐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런 경우는 모를까? 응?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5%까지는 따라붙기로 했잖아요. 아직까지 15%안 됐는데. 그러면 다시 신규 편입자는 10%의 편입. 얼마에? 20만 7천 원에. 20만 8천 원 넘기면 5% 추가 편입입니다. 편입하실 수 있을 때 편입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조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내일 조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죠. 현대로템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는 거죠. 편입 기준이십니다. 응? 기아 5%뭐 어유 뭐 LG하고 5% 난리가 났네. 오늘 어떻게 할 거야? 현대로템 8% 9%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응?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응? 이게 윤정도예요. 이게 윤정도라고. 소름 돋지 않아요? 난 소름 돋는데 어떻게 딱 집어준 2,400개 종목에서 딱 집어준 게 이런 흐름. 현대로템은 일단 멈춰 계시죠. 멈춰 계시고 순간적으로 뭐 치고 움직였는데 뭐 수주 공시나 뭐 이런 게 나왔나요? 공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변동성의 확장인데 꼬리 달리더라도 일단 가져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 행복합니다. 계좌 수익 뭐 초대박이네. 이런데도 매출을 못 낸다? 에이 그거는 반성해야죠. 응? 반성해야 되고 내부자들 우리 전체적인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꿔야죠 패턴을.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교육 이번에 진행하니까 교육 들어오시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